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은요, 첫 번째 이슈로 한국이 암호화폐 주변국으로 물러나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이니스트라는 언론, 비트코인 전문 언론에서 이제 코인 일세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하나의 원화 비중이 37%에서 2%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달러는 48%, 엔화는 47%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원화 비중이 작년 12월만 해도 37% 수준에 갔다가 현재는 2%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든 간에 현재 우리 시장이 현재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달러 결제나 엔화 결제는 48%, 47%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테마 걸그룹도 나왔습니다. 이 이름이요 버추얼 커런시 걸스인데 일본 말로 가시오스카시오로 우리말로 하면 가상통화 소녀라는 그런 걸그룹도 있다고 합니다. 8명의 걸그룹 소녀들이 나와서 각각의 암호화폐 캐릭터의 옷을 입고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입장료, 콘서트 입장료도 전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받고,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을 살 때 캐릭터 상품을 사는 것도 전부 다 암호화폐로 받고, 더 재밌는 것은 이 걸그룹들한테 월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수고료죠. 예, 자기네 수익을 줄 때도 기획사에서 비트코인으로 준다. 이런 내용을 가진 철저하게 암호화폐에 특화된 걸그룹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의 블록체인 법인들이 일본에 설립을 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 블록체인 법인을 일본에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47%라는 결제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얘기 코인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사태 얼마 전에 있었죠. 업비트 일단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다.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년 4월에 업비트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금년 4월이죠. 금년 4월에 검찰이 업비트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사실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많이 출렁거린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기소를 했다고 했는데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대한민국 시장이 많이 현재 축소돼 있다는 걸 또 하고 있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주도할 선도국가 기회가 사라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했으니까 작년 12월부터 광풍이 일어났을 때부터 규제를 시작해갖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거의 8분의 1 정도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버텨내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랬을 거냐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느 것이 아직 옳다고 속단하기는 좀 일른 것 같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월가에서 투자기업들도 현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옳다고 속단하는 것은 아직 좀 일러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G20 내년도 G20 회의가 결정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규제 방안이 나올 거라는 것도 이미 정부에서 밝혔고요. 엊그제 제가 이슈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조정실장이나 금융위원장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1월 중에 실태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내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다로 속단하는 것은 아직 좀 빠르다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 거래소 최고업체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니포스트지가 비트메인과 후오비의 구조조정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메인은 직원의 가방을 조정하겠다, 구조정하겠다는데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비트메인 자체는 부인을 했는데
그 모든 부서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것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메인이 그 채굴업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업체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비트메인이 사실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그동안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근 인력이 2,600명이라고 증권거래소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했다고 하는데 증권거래소 자체가 지금 비트메인의 상장을 꺼리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시장 변동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비트메인이 홍콩 거래소에 그 신용을 올려줄 수 있냐 하는 점 때문에 좀 꺼리고 있어서 그런 그 문제가 생겼고요. 후오비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저성과자 퇴출하고 인력을 최적화하겠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후오비 대변인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핵심 사업 분야나 신흥시장의 인재는 계속 채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 채굴업체 프로젝트가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2019년 핵심 이슈로 한번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규제 방안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그리고 언제쯤부터 시기에 시작될 것이냐는 시기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업비트를 기소했죠. 그래서 기존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쏟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2019년 이슈로 삼아봤고요. 세 번째 이제 해외 이슈는요.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쯤이라고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 비트코인 그 ETF가 승인이 되면 미국의 비트코인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ICO가 STO나 IPO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킬러 앱이 과연 등장할 것이냐. 킬러 앱이 등장하면 다른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암호화폐 시장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킬러 앱이 등장하는 여부가 내년 2019년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하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